결혼 생활 20년, 30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배우자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예전처럼 가슴이 뛰는 순간이 사라지고 그저 남편, 아내라는 이름의 동거인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중년 부부가 잃어버린 설렘과 친밀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년 넘게 부부 상담을 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만난 수많은 중년 부부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보다는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10가지 방법은 단순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섬세한 방식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삽입 전 아랫배를 혀로 천천히 훑는 방법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삽입, 그 이상의 감정과 분위기, 심리적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삽입 직전의 애무는 전체 흐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죠. 아랫배를 천천히 혀로 훑는 동작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 상대방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몰입할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부산에 사는 53세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천천히 제 배 위를 훑을 때 이상하게 온몸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이 오히려 절정 같았죠. 이처럼 아랫배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긴장과 흥분, 설렘이 모이는 지점입니다. 피부가 얇아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리적 개방감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죠. 혀의 움직임은 되도록 느리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흥분이 아닌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랫배의 중심에서 옆구리 쪽으로, 때로는 배꼽을 지나 허벅지와의 경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감각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때 시선이나 손의 위치까지 신경 쓰면 훨씬 더 몰입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성적인 자극을 위한 기술, 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너에게 집중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하는 도구이자 감정을 전하는 따뜻한 방식인 거죠. 여러분도 아랫배를 훑는 이 작은 동작 하나로 파트너에게 더 큰 감동을 전해보세요. 두 번째는 허벅지 사이를 강한 손의 압박으로 먼저 열어젖히는 방법입니다. 성적인 흐름에서 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큽니다. 특히 허벅지 사이를 강하게 눌러 열어젖히는 동작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 주도권과 기대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작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개방이 아니라 심리적 벽을 부드럽게 허무는 효과가 있어요. 대구에 사는 59세 이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두 허벅지를 꽉 잡더니 천천히 벌리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까지 스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나를 완전히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죠. 이처럼 허벅지를 감싸주는 손의 힘은 안정감과 몰입감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이 방법은 반드시 단단한 압박과 느린 움직임을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손이 허벅지 바깥에서 안으로 향할 때 그 여유로움과 묵직함이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심어주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클수록 이후의 자극은 몇 배로 증폭됩니다. 중요한 것은 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에 따뜻한 감정을 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손바닥의 온기, 손가락의 섬세한 위치 조절, 압박 후의 멈춤과 기다림. 이 모든 것이 감각을 열어주고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핵심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숨결만으로 귀를 적시고 손은 가슴 아래를 유영하는 것입니다. 귀는 생각보다 민감한 부위입니다.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 아주 가벼운 숨결이나 속삭임에도 전신이 반응할 만큼 예민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특히 귀 근처에 따뜻한 숨이 닿는 순간 그 감각에 완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7세 박 씨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제 귀 가까이에서 숨을 내쉬며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한 숨소리에 온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더 크게 느껴졌죠. 이처럼 귀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는 감각의 창구입니다. 이와 동시에 손은 가슴 아래, 즉 명치부터 복부 라인까지를 천천히 유영하듯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위는 직접적인 자극보다는 심리적 안정과 감정의 깊이를 불러오는 공간이죠. 지나치게 성적인 접근보다도 여유롭고 부드러운 손놀림이 더 큰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숨결은 입술보다 진하고
손길은 말보다 섬세해야 합니다. 말없이 귀에 숨을 불어넣고 손으로 가슴 아래를 타고 흐를 때 신체적 자극을 넘어 감정적 연결까지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자극은 느리게 그리고 기다리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엉덩이를 들어 올린 채 삽입을 늦추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삽입은 성관계의 중심처럼 보이지만 그 시점을 언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삽입을 일부러 늦추는 동작은 긴장과 기대를 고조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바로 이 타이밍이 감각을 절정 가까이로 이끌어가는 열쇠가 돼요. 부산에 사는 60세 남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는데 그 순간 남편이 일부러 멈췄어요. 그 정적이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이처럼 삽입 직전의 정적은 감각을 확장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숨겨진 고조장치입니다.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리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골반을 열어주며 체위상으로도 감각이 더 깊이 자각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합니다. 이 자세에서 삽입을 바로 하지 않고 몇 초간 멈추거나 성기 주변을 천천히 스치듯 유도하면 흥분과 기대가 혼합된 긴장 속에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멈춤이 어색하거나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눈빛이나 손길로 신호를 주며 기다려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단순한 성적 자극을 넘어서 감정의 깊이까지 닿는 시간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리듬을 바꿔가며 안쪽을 천천히 훑는 회전 압박입니다. 성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섬세한 기술 중 하나는 리듬 조절입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어떤 속도, 어떤 압력, 어떤 각도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감각은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안쪽을 천천히 훑으며 회전하듯 압박을 주는 동작은 단순한 삽입보다 훨씬 깊은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0세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남편이 안에서 돌리듯 움직였는데 그게 그렇게 색다를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밀고 당기는 게 아니라 안에서 감싸듯 회전하니까 몸이 저절로 반응하더라고요. 이처럼 회전 압박은 감각을 다각도로 자극하며 깊은 만족을 유도합니다. 핵심은 리듬의 변화입니다. 처음엔 느리게, 그 다음은 조금 빠르게, 강약을 조절하고 회전 각도를 달리하면서 감각의 밀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천천히 압박했다가 가볍게 풀어주는 흐름이 반복될 때 예측할 수 없는 쾌감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단지 성기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호흡, 손의 위치, 몸 전체의 리듬이 함께 맞물려야 더욱 효과적입니다. 회전하며 압박하는 그 순간 내 몸이 온전히 이해받고 있구나 하는 신뢰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끝났다고 느낄 때 다시 시작하는 2라운드의 자신감입니다. 성관계에서 클라이맥스는 종종 끝처럼 느껴지지만 진정한 여운은 그 이후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끝났다고 느낀 순간 다시 천천히 접근해 2라운드를 시작하는 여유와 자신감은 깊은 감동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를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55세 정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관계가 끝난 줄 알았는데 남편이 다시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무 말 없이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더니 다시 천천히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순간이 더 감동적이었죠. 2라운드는 꼭 격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천천히 애무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흐름이 감각을 부드럽게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육체보다 감정이 더 주도합니다. 여운이 가시기 전에 다시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눈빛, 손길, 속삭임 등 사소한 요소들이 더 크게 작용하죠. 이미 신뢰와 유대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몰입도 높은 교감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태도입니다. 억지나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이 느껴질 때 그 관계 안에서 진짜 안정감을 얻습니다. 일곱 번째는 손가락으로 깊숙이 들어간 후 혀와 동시에 자극하는 것입니다. 동시 자극은 아주 강력한 방식입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질을 천천히 탐색하며 동시에 클리토리스를 혀로 자극하는 방법은
단순히 육체적 쾌감을 넘어서 깊은 내면까지 열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이는 감각의 폭을 넓히고 흥분의 밀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이기도 해요. 수원에 사는 45세 유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남편이 손가락으로 안쪽을 천천히 자극하면서 동시에 혀로 클리토리스를 찾는데 날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밀려왔어요. 그냥 한 번에 무너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처럼 두 감각이 동시에 작용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강도의 감정적 파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핵심은 리듬과 균형입니다. 손가락은 깊이 들어간 뒤 안쪽의 특정 지점을 반복적으로 눌러주고 혀는 바깥에서 일정한 리듬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어느 한쪽이 과하면 균형이 무너지고 자극보다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미 감각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 동시 자극이 들어가면 클라이맥스는 훨씬 빠르고 강하게 도달합니다. 반대로 너무 이른 타이밍에는 오히려 감각이 분산되기 쉽죠. 호흡과 반응에 귀 기울이면서 신체의 언어를 읽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8번째는 뒷모습으로 돌려앉는 채 허리를 조절하며 밀착하는 것입니다. 체위의 변화는 성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뒷모습을 앉는 채 진행되는 밀착 자세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서 깊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이 자세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허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광주에 사는 58세 오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뒤에서 안아준 채로 천천히 허리를 조절하며 밀착해 왔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더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죠. 마치 나를 아주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게 전해졌거든요. 이처럼 뒷모습을 앉는 자세는 등을 감싸 안으면서도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체위에서 허리의 조절은 곧 리듬의 조절입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보단 천천히 깊이 밀착한 후 살짝 멈추는 식으로 감각을 조절하면 훨씬 더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속삭임 한마디, 손의 위치, 가슴에 닿는 팔의 감촉이 더욱 깊은 교감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이 자세는 시각적 자극과 감정적 안정감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천천히 허리를 조절하며 밀착할 때 마치 자신이 완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9번째는 속삭이며 스킨십을 멈추지 않는 감각 유지입니다. 성관계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클라이맥스 이후 감각이 갑자기 끊기는 때입니다. 특히 여성은 감정의 흐름이 지속되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감각 유지입니다. 관계가 끝난 듯 보여도 속삭임과 가벼운 스킨십으로 그 여운을 이어가는 기술이죠. 대전에 거주하는 52세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끝나고 바로 등을 돌리던 남편이 어느 날엔 제 손을 꼭 잡고 말없이 쓰다듬더라고요. 좋았어 라고 속삭이며 그 한마디가 마음을 확 따뜻하게 만들었죠. 이처럼 속삭임은 육체적 접촉 이상으로 감정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힘이 있습니다. 감각 유지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어깨를 토닥이거나 손끝으로 등이나 팔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움직임이 관심의 표현이라는 점이죠. 이때 귀에 대고 부드럽게 속삭이거나 숨결만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에서 말을 건네면 다시 감각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스킨십은 강도가 아닌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짧고 반복적인 접촉이라도 계속 이어지면 더 깊은 안정감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운은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마지막 10번째는 끝나고 이마에 입 맞추며 또 하고 싶다는 한마디입니다. 성관계는 육체의 접촉을 넘어 감정의 확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또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시간이 너무 좋았고 다시 그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진심이 담긴 표현이죠.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관계가 끝난 후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또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설레고 고마울 줄 몰랐어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이처럼 이마 키스는 성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애정의 확인입니다. 관계가 끝난 후 대부분은 몸을 떼고 쉬려 하지만
이 짧은 스킨십 하나가 주는 감정의 깊이는 의외로 큽니다. 이마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마치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듯한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건네는 또 하고 싶다는 한마디는 나는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이런 말 한마디는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감정적 유대를 더욱 단단히 해줍니다. 단순한 애무나 행동이 아닌 말로 전하는 따뜻한 감정의 표현이 성관계의 진짜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셈이죠.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를 다시금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술은 단순히 육체를 자극하는 방법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감정을 함께 나누며 관계를 깊게 만드는 섬세한 태도입니다. 각각의 방법들은 결국 나는 너를 알고 싶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진심이 전해질 때 성관계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서로를 감싸 안는 따뜻한 교감의 시간이 됩니다. 중년의 성생활은 더 이상 수치스럽거나 감춰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가장 성숙하고 깊은 연결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지 50년이 지난 후에는 성관계 횟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관계의 안정감과 영속성이 질 높은 성생활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나이 들면서 얻는 경험과 지식도 부부관계에 기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중년 부부의 친밀감 형성에는 공통된 가치관, 경제력, 배려와 헌신,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 성생활, 애정,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율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긍정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노년기 성생활에 꼭 필요한 5가지 요소는 신뢰, 신뢰, 인정, 존중, 접촉입니다. 부부가 서로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되 반드시 성기를 만지지 않더라도 간단한 피부 접촉을 통해 서로 애정을 나누고 신뢰와 존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성생활은 순수한 성에 대한 욕구와 친밀감의 표현이며 동시에 노화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은 시절과는 달리 즉각적이고 충동적이기보다는 오랜 경험에 의해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중년의 성생활은 횟수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애정 표현의 한 수단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부부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하며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파트너에게 정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친밀감을 만들고 사랑의 온도를 다시 높여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여자 마음 읽기는 앞으로도 여성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